교사로서의 앞으로의 포부를 초심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노잼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구독 좋아요 눌러. 점수부터 23년 최종 합격을 하셨고 교육학이 19점입니다. 오 잘하셨네. 그러니까 전공 총점이 5.67 해서 2차를 뭐야 이거 골고루 까이셨네. 2차 준비를 좀 덜 해가지고 그래도 뭐 합격하면 됐죠. 교사를 선택한 계기와 왜 역사를 선택하신 학생들한테 너도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교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 약간 꼰대 발언.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나름의 성공 경험을 좀 할 수 있었고 뭐든지 잘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 근데 주변 친구들은 아, 나 같은 애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역사를 선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학창시절에 흥미가 생겼죠.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역사라는 과목이 한 가지 사건을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공부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 공부의 목표는 시험날에 내가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맞추려면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해보고 그 방법대로 공부하는 게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그냥 읽고 이해했다 이러고 넘어가고 내 시험장에서의 나에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나? 이런 거를 계속 스스로 점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시험날에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게 하는 것. 저희 뭐 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니까. 역사 선생님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본 거 저는 1호 개정 교과서는 전종을 다 봤습니다. 1호가 시험에 나와요? 그게 가장 최신 거니까 그러면 이전 건 안 나오고? 조금 보고 저는 계속 1호 개정 교과서로만 구종 사종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출판사 종류, 출판사 개수, 전종이 뭐야? 전체 출판사인 9개 종류. 그러면 한국사 교과서를 9개를 봤단 거예요? 그쵸. 어떻게 다 봅니까? 그래서 스터디를 했어요. 읽고 문제풀이 똑같은 스터디. 사건도 출판사마다 맞아요. 다양한 시각으로 본다. 네네. 그리고 저는 다 보는 걸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이 출판사에는 실려있고 저 출판사에는 실려있지 않은 내용도 있고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저자가 쓴 글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돼요. 이게 교차 검토가 되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괴로워서 이건 뭡니까? 교과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깊게 들어가는 거? 네, 깊게 들어간 전공 서적이라고 보면 돼요. 서양사 개론 이거 봐야 되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근현대 파트만 봤었고요. 역교로는 남색, 녹색, 파란책, 갈색책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안 본 개론서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사 통론이라든지 동양사 개론 안 봤어요. 요거는 이제 역사과 카페인데 경기 합격자분이 쓴 서브노트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한국사, 동양사 본 거죠. 현직 교사가 만든 서브노트. 네네네. 그분이 이제 수험생활 공부하면서 썼던. 그다음에 이거. 네, 저는 도표로 했어요. 구조화를. 근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이건 간략하게 그냥 설명할게요. 기출 분석하는 방법에서 A라는 주제가 나왔으면은 그러면 요 주제도 나올 수 있겠다. 저 주제도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주제를 늘 확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조화가 되고 내가 정말 내용을 충분히 다 숙지를 했으면은 굳이 주제 확장의 작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제를 예측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네. 어차피 반복적으로 보면은 되게 네네. 익숙해지니까. 네. 이 주제가 나올 것이다 예측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다음으로는 공부 방법입니다. 간략하게 구조화란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의 방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인지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초인지. 지식의 그릇을 만들어야 내가 어떤 A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요 그릇에 해당하는 거지, 이거는 저 그릇에 해당하는 거지 뽑아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폴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머릿속에. 지식의 방. 네, 지식의 방이에요. 지식의 그릇. 하나만 예시로 들게요. 역교론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주제 중심 조직 방법이 있고 주제 학습이 있어요. 주제 학습의 장점을 적으라고 했을 때 주제 조직 방법의 장점을 적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표를 만들고 왼쪽에 주제 학습, 오른쪽에 주제 중심 조직 방법, 각각의 장점 표 만들고 단점 표 만들고.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 네, 자기가 헷갈리는 거 분명히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가요. 다음에 보면 또 알겠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해하겠지. 왜냐면 귀찮으니까. 근데 이때 본능을 이겨야 돼요. 이성이 본능을 네. 이겨야 된다. 편한 것만 쫓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장 때
들어갈 때까지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어떤 과목이든 비슷한 내용, 깔린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 표를 만들어서 단점, 뭐 장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암기를 해서 와, 이 내용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과는 특히 단거나 서브노트 고민한다. 정답이 뭘까요? 그걸 굳이 먼저 정해놓고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왜요? 단권화가 더 특성에 맞는 내용들이 있고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더 나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단권화를 위한 서브노트를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하다 보면은 이 내용에서는 단권화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 내용에서는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보면은 구조화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선생님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정하고 한 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단권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서브노트가 만들어진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가 똑같잖아요. 단거나 하냐 서브노트 하냐. 그래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게 본인 맞게 선택해라. 그게 맞는 네. 사람이 있어요. 교육학 공부 방법입니다. 아까 점수가 이제 19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득점? 저는 원페이지 교육학을 봤었어요. 특히 권지수 모의고사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게 이 논술문의 구조를 잡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이번에 시험 성적이 높을 수 있었던 이유가 교육학에서 구조를 정말 잘 잡아서 매끄럽게 쓰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쌤은 구조화, 체계화에 아주 특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역사가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할 거도 많고. 교육학도 구조화하는 방법은 목차를 외웠어요. 저는 3년 동안 교육학 목차를 계속 외웠어요. 모의고사에서 어떤 지문이 나오면은 무조건 그 목차를 옆에다가 메모를 하고 이 4개 중에 뭘까? 이 모의고사의 이 질문은 이 4개 중에 뭘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의도적인 암기는 좀 필요해요. 교육학은 암기는 필요 없고 우선은 오픈형이니까 이해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내가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그걸 뽑아낼 수가 있어요. 목차를 암기해야 돼요. 수험생을 위한 조언입니다. 예,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쌤 조언 났네. 네. 첫 번째, 시간 관리에서 중요한 것. 월별로 공부 시간이 틀렸나요? 저는 월별로 틀리진 않았고 그냥 늘 비슷했어요. 뭐 1월부터 11월까지? 네. 저는 시간을 안 재봐서는 모르겠는데 대략 8시에서 시작해서 오전에 4시간 정도, 점심 먹고 4시간, 저녁 먹고 4시간 이렇게 하면 사실은 12시간인데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은 그거보다 안 돼서 7시간에서 8시간 나올 거예요. 삼수하셨고 3년 동안 올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 시간 확보에서 좀 유리했죠? 그리고 뭐 굳이 채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시간을. 오히려 저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밥 빨리 먹고 빨리 앉으려고 한다거나 공부 장소 재수할 때는 계속 독서실에서 했었고 삼수할 때는 초반에는 독서실에 있다가 8월 달부터는 그냥 방에서 집에서 했어요. 자기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안 되는 거였는데 마인드 그냥 하자. 해야 하면 그냥 하는 거다. 뭐 놀고 싶어도 그냥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김연아가 달리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해야만이 내 직업이 생기고 놀 거 다 놀면 공부를 못 해요. 그냥 하는 거다라는 말이 지나친 깊은 걱정과 생각과 잡념을 없애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변하는 거 없거든요. 걱정해도. 맞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냥 공부하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뜻이죠. 그냥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쌤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쌤들이 힘들어하는 게 전혀 발전이 없고 내 동기들이나 스터디원들은 분명히 앞서가고 막 잘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물어본 조교 다 틀리고 문풀 보고 다 틀린 것 같아.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가시적으로 내가 안 보이니까 그게 불안하고 힘든 건데 쌤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잡념을 벗어 던지고 그냥 하면은 분명히 앞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나 공부가 안 될 때 저는 예를 들면 코인 노래방 네, 저는 그냥 고양이랑 놀거나 호랑말코 보거나 방송 잘하시네. 좋아하는 노래 듣거나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고양이 이름 뭡니까? 3호, 6호 네. 정말 귀엽죠? 친구들이 길냥이였는데 글쎄 사람의 손을 타더라고요. 3번째 고양이와 6번째 고양이가 집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잠이 올 때 그냥 잤습니다. 다른 분들은 일어나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갔다 오거나 하는데 저는 그래도 잘 안 깨서 그냥 엎드려서 좀 잤어요. 그냥 30분 잘 때도 있고 엎드려서 1시간 잘 때도 있고 1시간 반 잘 때도 있어요. 근데 자괴감은 좀 들거든요. 내가 왜 잤지? 난 쓰레기야.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 생각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당량. 저도 이게 공부할 때 할당량을 정말 많이 신경 썼거든요. 수험생이 99% 못 채웁니다. 그리고 합격한 해는 쌤도 똑같이 할당량에 매달리지 않아야 되잖아. 정말 큰 틀은 정해. 그러니까 학습장애로 일주일 내내 보자. 했는데 절반도 못 봐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보자. 그냥 불이하게 하다 보면은 부담을 안 가지니까 오히려 더 그냥 빨리 채우더라고. 굳이 할당량이 신경 안 쓰니까 오히려 할당량이 잘 채워졌다. 저는 그랬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하루가 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험 때까지 남은 날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할당량을 채우려다 보면은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게 목표가 되거든요. 이걸 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는데도 다른 과목으로 넘어간다든지. 네, 주객 정도. 네 주객 전도가 되죠. 백지 인출할 때 주의점. 저는 역사교육론에서 백지 인출을 해봤었어요. A4용지에다가 빽빽하게 막 적어놓고 막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서 이걸 보면은 우와 나 진짜 멋있다 이런 성취감에 젖어서 아 나 공부 다 했네 이러고 말면 안 된다는 거. 백지 인출할 때는 인출을 하면서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 체크하는 거. 이게 막히니까 다음에 복습할 때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복습해야지 라는 거를 내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백지 인출을 활용해야 되는 거지. 점검용으로 활용해라. 네. 스터디 조언. 복습이 더 중요해요.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또 내가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는 수단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스터디를 위한 공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가진단의 수단과 도구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전화 스터디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전화를 하시면서 메모를 계속 하세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휘갈겨 쓴 거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전화 스터디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헷갈렸지 이러면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스터디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더 중요하다. 복습하지 않으면 그 스터디는 의미 없는 시간이다. 저도 스터디를 정말 많이 활용했었는데 올인할 때 5개를 돌렸거든요. 전공 기출, 전공 1대1, 교육학, 복귀과정, 전화 스터디 또 이렇게 5개 돌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복습.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외웠나 덜 외웠나 그거를 전 말로 설명하는 식으로 했는데 대부분 잘못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덜 해와서 스터디에서 공부를 하고 앉았어. 항상 준비가 덜 돼 가니까 결과는 좋지 않겠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 네, 이거는 역사과에 한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개론서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개론서는 이제 전공서죠. 개론서를 쉽게 말하면 교과서에 있는 한 문장을 한 챕터로 풀어서 쓴 게 개론서거든요. 깊게 들어간 거. 네, 내가 교과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론서를 보려고 해요. 왜냐면 동기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동기들은 한국사 통론 보고 서양사 개론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조바심이 나서 나도 빨리 개론서 봐야지 이러고 개론서 보면은 하나도 안 읽히거든요. 어차피 다 1시간 뒤면 다 사라져요. 왜냐면 교과서 내용 지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딥한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많은 양의 책을 보려고 하지 말고 교과서 먼저 숙지하자. 교과서 내용만 제대로 숙지해도 저는 전종을 다 봤었는데 역사 임용고시에 70%는 완성이다. 멘탈 관리 비법. 종교의 힘으로 극복은 아니고 그냥 견뎌냈어요. 아멘. 그냥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제 얘기 좀 해드리면 서울에서 기간제 할 때 지하철에 같은 학교 이제 동료 남자쌤이 타셨는데 그분이 결혼도 하시고 뭐 가정도 있으시고 요즘에 강사를 누구 듣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흐지부지 하고 이러면은 내 미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진짜 40, 50 먹었는데 합격을 못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있어버리면 차라리 결혼 안 한 게 다행이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 저는 좀 충격요법으로 데미지가 심했죠. 그 이후로 내 미래를 제대로 좀 설계를 해야겠다 싶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저는 운동을 안 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운동을 해서 에너지가 솟는 게 아니고 저는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나이가 26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쌤들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나이빨로 커버가 돼. 근데 30대 이런 장수생들은 안 하면 확실히 나이 차가 있긴 있거든요.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운동한다고 2-3시간 써요. 줌 스터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한다고 가놓고서는 3시간이 지나도록 이 선생님이 안 오세요. 저는 운동하거나 이런 공부 외에 다른 시간 쓰면은 너무 시간 소모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한 경우거든요. 본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전. 1차 치고 정말 망한 줄 알고 사실 12월 한 달 동안 2차 준비를 안 했습니다. 1차 시험 붙었다길래 부랴부랴 준비를 했었는데 2차는 기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감. 면접관한테 얘 좀 봐라. 얘는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저의 평가관, 저의 학생관, 제 역사관을 녹여내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수행평가를 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저는 늘 연습할 때도 수행평가를 하기 전에 애들한테 안내를 하잖아요. 이 수행평가의 목적은 너네를 서열화해가지고 등수를 매기려는 게 아니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서로 공유해서 너네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거다라는 거를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시험 날에도. 그리고 제 역사관도 좀 드러내. 역사관이 뭡니까? 과거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 아주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장 최선이었다는 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거.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였고 특히나 이번 시험에서 성리학 관련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료 중에서 이게 나왔어요.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재혼을 하지 않고 계속 그 남편에 대해서 절개를 지켰던
있던 여인을 열녀라고 칭송하면서 열녀 비를 세우고 와 저 여자 정말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료였거든요. 뭐 애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저렇게 하지? 뭐 재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성리학적 가치관 하에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요게 첫 번째 제 역사관이고 두 번째는 역사는 삶이랑 무조건 연계되어야 된다는 거. 늘 시간이 오버됐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남아서 한 명이 오늘 수업에 대한 전체 소감을 얘기해볼까 이래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세대 갈등이 굉장히 만연한데 내가 오늘 이 수업을 배워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세대 갈등을 바라고 이런 성리학적 생활 모습을 만들어 나간 건 아닌 것 같다. 약간 여성은 차별하고 장남 중심의 이제 그런 생활 모습을 만든 게 우리가 갈등하라고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좀 이해해야겠다. 이런 거를 소감으로 느낀 거죠. 본인의 삶이랑 연계가 되는 거죠. 오늘 수업 내용이. 세대 간 소통. 그렇게 두 가지의 제 역사관을 녹여냈었거든요. 면접은 잘 못 봤기 때문에 다른 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 3수 만에 목표하던 역사 선생님 되셨습니다. 꿈을 이룬 소감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일단은 안정적이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그것이 주는 안도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가치관 측면에서는 이제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겠구나.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초심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흑화되기 직전이긴 한데 우리는 흑화가 되게 지연적.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좀 바른 길로 인도해낸다면 그래도 훌륭한 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교사는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경북연수원 그것서 이제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교도소에서 이제 재수들 대상으로 연수 이런 걸 한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재수가 갑자기 선생님 하고 앞에 막으면서 얘 뭐 무슨 일이십니까 했는데 선생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고를 되게 많이 쳤어. 자퇴를 했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되게 심한 죄를 저질러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려서 죄송하다. 쌤 반가워서 인사를 드린다. 했는데 선생님이 제자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그때 너를 더 혼내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너무 미안하다고. 너를 더 신경 쓰고 더 혼냈어야 되는데 제자가 감옥에 온 게 자기 탓으로 느껴져가지고 슬퍼. 너무 이제 미안한 감정이 들었대요. 그 제자한테. 하시면서 우시는 거야. 그때 거기 있던 학교 동기들 저도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여쌤도 거의 다 울고 그 모습 보면서 참교사의 모습이 저런 게 아닐까. 교사로서의 앞으로의 포부를 초심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노잼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진짜로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자. 저희 학교 사범대 슬로건이 가르치는 자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됐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전문성을 개발해 나가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준비하는 선생님 및 교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선배 교사로서 조언을 해주면 나는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뻔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정답. 만약에 내가 임고를 제가 준비하고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게 공부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근데 이 말이 일종의 족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포기하면은 아무도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초심을 강조하셨으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높은 자리까지 가서 저도 좀 땡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